코로나 시대에 이런 팬데믹 시대를 겪으면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이 책에서 다뤄주고 있는데, 당시 진짜 궁금했던 거, 아유, 해결하지 못했던 궁금증들을 이 책을 통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해석이 많이 됐어요. 잘 됐습니다.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2019 년에 아마 처음 중국 우한에서 그 원인 모른 폐렴 같은 이런 병이 발생을 했다가 2020 년, 그리고 20년 넘어 가지고 22 년까지 영향을 아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미쳤죠. 공식적으로 팬데믹이라고 하는 용어를 20 년에 이렇게 그 명칭을 부여를 하면서 이게 세계적인 질병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피해를 입고, 그런데 이 책에서 인제 지적하는 얘기는, 근데 코로나라고 하는 현상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 원래 그 현상을 통해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점검을 해 보는 게 더 중요해 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재미있는 서론들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코너 맥코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팬데믹을 임상적인 차원의 구조하고 연결을 시켜서 설명을 했거든요. 이 멜랑콜리아, 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이 그 코로나가 확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상관없어. 난 이미 죽었거든." 이런 자세. 이 정신분열증은 '나는 모르고 있었네.' 하면서 아예 그냥 폐지시켜 버리는, '난 몰라.' 하는 이런 자세들. 편집증은 '누군가가 이런 일을 꾸몄을 거야.' 하면서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어.' 하는 이렇게 의심의 자세와, 강박신경증은 손 씻고 하라는 대로 하고 하면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히스테리는 '대체 이 책임은 누가 질 건가요?' 하고 하면서 이렇게 묻기만 하는 사람들의 증상 종류를 임상 구조와 맞춰 가지고 분리를 해 놨어요. 그 현재를 일상으로 복귀하는 거는 이 바이러스라 이렇게 그 복귀하라고 한다는 거는 '바이러스라는 실제를 정신병적으로 폐지한다는 뜻이다.'라고 하는 거는, 바이러스가 분명히 그 발생을 했고 코로나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마치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은 것처럼 하는 이런 그 폐쇄 같은 정신병적인 이런 행동들도 문제가 된다 하는 이런 얘기들을 다뤄주고 있으면서, 팬데믹이라고 하는 자명종이 울린 거는 내밀한 우리한테는 그동안에 숨겨지고 싶었던 이런 것들을 오히려 불러내는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인제 이 책을 지레기 통해서 인제 이 책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질문은 그래서 이렇게 잡아 봤어요. 그 "팬데믹은 증상을 어떻게 드러냈는가?" 이렇게 잡아 봐서, 첫 번째는 부인. "아이 일어났는데 안 일어났대. 아니야. 괜찮아." 그냥 이런 수준으로 하는 부인과, 편집은 "이건 누가 이렇게 그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음모야. 이 사실은 이런 질병은 없어." 하는 이런 편집증적인 증상과, 그리고 세 번째로 회피는 일어났든 말든 나는 그냥 기품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회피하는, 알지 않으려고 하는 회피하는 이런 자세. 이렇게 세 가지로 증상을 한번 지재기 말하는 표현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아유, 이 그게 벌써 6년 전이에요. 맞죠? 29 년이 해 가지고 그때 이렇게 6년 전이었는데, 그게 20 년에 인제 그 김병우 교수님이 돌아가신 거거든요. 해 가지고 인제, 그리고 인제 수원 북클럽을 이렇게 그 한창일 때 아마 "5명 이상 모이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 여기 와서 보면은 약국마다 저기같이 마스크 사려고 사람들이 줄지어 있었고 하는 이런 때였어요. 그래 가지고 "5명 이상 모이지 말라." 교회도 다 문 닫았고. 그때 영상 예배 이런 것들이 보급이 되고 있었는데, 아유 그거 생각하면은 어떻게 넘어갔나 모르겠어요. 많은 고민을 했죠. '아 이 북클러브 여기도 쉬어야 되나?' 마스크 쓰고 하는 이런 거 자유, 참여하는 것들은 자유를 주기는 했지만, 그때 팬데믹보다 그 코로나보다 더 무서웠던 거는 교수님이셨어요. 이게 그 '멈추면 안 된다.' 뭐 하는 이런 것들, 구조 쉬지 않는 이런 것들에 대한 강조가 이렇게 그 한창 이렇게 강렬하게 하는 이런 그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뭣도 모르고 그냥 했어요. 그래 가지고 아마 그 여기도 인제 그때 그 참여하셨던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근데 다행히 이 안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잘 이렇게 넘어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또 그런 일이 닥치고 그러면 지금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아주 무서웠었죠. 막 공산주의, 전시공산주의 그리고 비상사태 이런 용어들이 남발을 했잖아요. 남발이라고 하면 안 되지. 사실이었으니까. 근데 이 비상사태 이게 바로 그 아간벤의 용어거든요. 예외상태라고 하는 책에서 주로 쓴 이런 그 아간벤의 용어를 통해 가지고 비상사태에 직면을 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아간벤 책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아간벤을 그 지적이 학자가 학자로서 정당하게 잘못된 점을 지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은 아간벤은 마스크를 인간들한테 강제적으로 쓰고 하는 거는 인간성의 얼굴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거는 과장된 비상사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마스크 안 쓰기 운동을 벌였거든요. 근데 이제 자료상으로는 그것 때문에 이탈리아에 뭐 이제 코로나가 더 확산됐다는 이런 자료들은 없지만 그런데 그 지적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어 "사고 생각하는 것보다 행동을 먼저 한 철학자이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당신의 그런 이런 것들은 실제 현실 사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지적을 해내고 있어요. 아간벤이 그 레비나스에 대한 이론을 가져와서 레비나스가 이렇게 얼굴이라고 하는 타자에 비치는 얼굴을 통해서 서로 관계가 되는 이런 것들을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그 마스크를 쓰게 되면은 얼굴이 서로 관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 그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지적이 이런 얘기로 진짜로? 진짜로? 그게 진짜 이게 과장된 거냐? 꼭 그 마스크를 써야만 인간관계가 되냐?"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어요. 아간벤한테는 레비나스 아간벤은 이 아간벤이 어느 순간에 레비나스라고 하는 이 인물의 얼굴 개념을 찬양하는 데만 몰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팬데믹의 위험을 부정을 하는 일로 나아갔는데 그런데 생각을 해 봐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스크를 안 쓰면 사람한테 감염을 시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맨 얼굴이 아니라 오히려 마스크로 가린 얼굴이 다른 사람의 상호성을 더 깊이 있게 인정하는 태도가 아닌가? 맞죠? 틀린 얘기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간벤은 이렇게 이런 그 마스크 안 쓰기 운동, 음모설 막 과장됐다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한마디로 비판을 해요. "집에 불이 나도 용기를 내서 평상시처럼 행동하다가 위험을 지닌 채 죽는 게 가능한가?" 이런 얘기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막 불이 났는데 이런 때일수록 이성을 찾아야 되고 이런 때일수록 더 용감하고 강건하고 침착하게 한번 인간적인 위험 나는 인간적으로 막 그냥 허둥대는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이 위험 있게 근면하게 하는 이런 상황이 가능하겠나 하는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얼른 뛰쳐나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거보다 아간벤에 대한 마스크 쓰기 안 쓰기 운동을 이끌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비난한 거보다는 사실은 한 단계 더 나간 거예요. 아간벤이 그런 이론을 이렇게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당시 자기 이게 지금 현재 오늘에 있는 아간벤의 핵심 이론들 이게 사케르 개념들 그리고 언어의 경험 막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예외 상태 하는 이런 것들을 예전에 했던 예외 상태의 그런 이론들에 따라서만 이렇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사건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게 다른 대처에 대한 이런 철학자로서 진보된 이런 철학이 아니라 과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론에 울거먹기식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비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새로운 방식의 삶을 창안하지 못하고 그냥 그러면은 훨씬 더 나쁜 상황에 악화될 것인데 그런데 다시 생각하는 코로나는 우리한테 오히려 다시 생각을 하게 될 새로운 시대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옛 이론만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이런 철학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냉엄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은 생각을 따라야 되는데 그 이론들을 이렇게 내놓기 전에
그러니까 새롭게 정립한, 그러니까 과거 이론 말고, 과거 아간벤의 그 훌륭했던 그런 이론들 말고 새롭게 어떤 이론으로 대응했느냐, 예외 상태 말고 어떤 이론들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다른 이런 이론들을 발굴을 했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냉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하는데 어 성분도 그렇지만 어디에서든 그런 것 같아요. 새로 이게 뭔가 이렇게 북클럽도 마찬가지인 거고, 새롭게 항상 이렇게 뭔가 다른 차원으로 아주 더디더라도 조금씩 나가는 이런 것들이 없이 맨날 하시는 얘기, 김정석 교수님도 "그 나물에 그 밥이고." 그러면은 이거는 비난받아서 마땅했던 일들, 그런 것들. 근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그런 기회가 되는 걸 살펴보자 하는 게 첫 번째 부인에 대한 얘기였고, 두 번째는 편집증적인 증세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때. 이 코로나가 저도 이 얘기 들었어요. "이거 사실은 중국에서 퍼뜨린 얘기야? 이게 코로나 이거 제약회사 약 팔려고 하는 얘기야?" 하는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근데 이 이야기의 배경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대요. 그래 가지고 몇몇 정치인들이 이 백신 거부자 집단이나 이런 사람들과 그래 갖고 음모론을 퍼뜨렸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트럼프였대요, 이때. 그래 가지고 팬데믹의 모든 현실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미국을 파괴하려는 중국의 음모다라고 하는 것도 이쪽에서 나온 얘기, 출처들이.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민병대가 트럼프가 재선을 해서 떨어지고 하고 이러면은 "이 팬데믹의 음모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진실은 다른 이야기로 편집을 하고 하면서 누군가 때문에, 뭔가 이 조종하는 다른 악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아니다. 기다."라고 하는, 이런 편집증적인 자세를 가진 이렇게 반응을 이렇게 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근데 정신분석상에서도 보면은 편집증, 막 의심이 많고 이렇게 막 대상을 믿지 못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때 그게 불안할 때 그러거든요. 불안하고 뭔가 하는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런 이분법적인 요소들을 사용을 해서 팬데믹을 이렇게 다가서고 했었는데, 이때 재밌는 거는 비가노라고 하는 대주교, 이게 종교계에 있는 사람도 어 트럼프야말로 전 세계 독재에 맞서 싸운 최후의 수비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음모설에 찬성을 했어요. 트럼프가 만들어낸 이런 것들 하는 이런 거에, 그러면서 만약에 대선이나 이런 데 실패하고 그러면은 "이거는 코로나 이런 사태들을 갖다가 일으켜 가지고 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음모설들이 편집증에 대한 이런 사람들에서 많이 만들어냈는데, 근데 오늘날에도 트럼프는 진짜 문제죠. 그죠. 막 이라크 전쟁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도, 예, 아주 이렇게 많이 저희가 진짜 연구를 해야 되는 인물인데, 슬라브의 지적은 이래요. 트럼프는 우리 사회에서 그냥 이미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는 증상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가 해냈던 일은 사실은 과학과 자유 이렇게 하면서 마스크와 이런 이념, 마스크 거부하는 하는 이런 이념하고 이런 대립 관계를 만들면서 제일 큰 문제는 현실적인 질병,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을 갖다가 트럼프나 이런 편집증적인 이런 사람들은 뭔가 하나의 이념 싸움으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얘기를 첫 번째로 지적을 하고 있어요. 눈앞에서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리고 하는 이런 것들과, 그리고 또 딥스테이트 해 가지고 이거 뭔가 정부, 언론, 제약회사가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서 만들어 있는 이런 음모설에 관한 것들이 다 이렇게 편집증이나 이렇게 그런 데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트럼프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보여지고 있는 거를 지적이 여기서 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지. 이게 단순하게 이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요즘도 이렇게 느끼는 건데, 어떤 일이 이렇게 딱 발생을 했었을 때 이건 누가 하는 조종한 거야. 이거는 누가 이렇게 한 거야."라고 하는 이런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외에도 사실은 의심의 영역으로 해 가지고 나 말고
다른 조종하는 다른 나쁜 사람이 있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틀을 만들어내는 거는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 이게 이때만이 아니라 이렇게 사고 방식이나 하는 이런 것들. 근데 대표적으로 미국과 트럼프에서 이런 것들 많이 보여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런 무지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누가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음모설에 관한 거는 그냥 단순하게 퍼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형태를 가지고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 적극적으로 이게 이거를 알면은 뭔가 통찰의 시간이 주어져 하는 식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 이 음모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세 번째는 회피를 하는 사람들,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지를 선택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팬데믹, 코로나라고 하는 주인 기표가 하나가 발생했죠. 그러니까 하나의 대표적인 지배 기표가 하나가 발생을 했는데, 마그리스가 했던 것처럼 우리 사고의 폭군이 됐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네, 어떤 나쁜 사건, 교회, 경제, 학교,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코로나로만 집중이 됐어요. 사람들은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말하는 거를 원치 않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을 한 시대였어요. 뉴스를 봐도 그렇고 코로나 통계 수치밖에 안 나왔던 게 생각이 나요. 그죠? 누가 어떤 병에서 막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아주 이렇게 폭군? 그치, 살아있는 언어의 폭군 역할을 코로나가 지배를 했었죠. 근데 이거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하면서 그때 지재기 하는 얘기는, 이 바이러스에 관해서 사람들은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않는 의지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는 것 자체를 회피하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삶의 방식을 제한하는 바이러스, 그러니까 그냥 딱 이거 그러면 그냥 왜 제한하나,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나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코로나. 그냥 끝이야, 거기서. 그 자체가 바로 하나의 아는 거를 더 알려고 하는 거를 갖다가 멈춘 상태, 이런 것들을 이런 선택들이 이루어졌었는데, 기품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냥 이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회피하고 백신이나 그냥 과학자들이 찾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냥 우리는 그냥 삶이나 기품 있게 유지할 수 있게 있는 이런 삶들이나 계속 이렇게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형의 회피형들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요. 음 프리즘 역할을 한 이 코로나 때문에 확실하게 이런 문제들을 더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 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엘리트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세요? 많은 사람들이 왜 엘리트, '나 이 정도면 나 정도면 엘리트지.' 막 하고, 또 백인들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특히 네이글이라고 하는 이런 칼럼에서 글을 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밝혀냈는데, "아일랜드는 각성 유행에서 살아남을까?"라고 하는 이제 이런 글에서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흑인이나 유색 인종들을 이렇게 그래도 이 사람들을 위해서 평화주의 운동을 하는 엘리트끼리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특권적 백인 엘리트로 구성을 한다라고, 자기는 그렇다라고 하면서, 나는 그런 틀을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평화나 아니면 이런 함께하는 운동을 하는 혁명가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가 이 프리즘 역할을 제대로 해 가지고서는 이 쪼금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그냥 불안정한 노동자 상태로 드러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특권층이고 오히려 가해자 집단에 속하는데, 가해자로서 나는 반성을 해야 돼 하는 이런 입장인데, 그런데 그때 왜 강의도 다 취소됐죠? 몇 명 모이게 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니 수입도 감소되고 해고 위협에 대부분의 엘리트급이라고 했었던 직업들 전체가 다 무너졌었어요. 그러면서 딱 왔던 게 같이 그냥
없는 노동자하고 똑같이 수입도 불안정해졌고 그리고 비정규 교용인이 되는 이런 그 현실을 코로나가 드러냈대요. 그 당시에. 그때 쓰나미들을 한 번은 쫙 맞으면서 제대로 맞은 사람들은 자기 그 터전에서, 그러니까 어 새로운 이런 것들,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것들을 깊이 있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그 선택을 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이렇게 회피나 '아니야, 아니야. 코로나 아니야.' 막 이런 부인의 태도를 취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근데 이런 일들이 많이 이뤄지고 그랬었는데, 지레기 하는 얘기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학자들이 계속 이렇게 떠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코로나로 인해 거리 두기가 만들어지면서 사람들 관계도 서로 소원해지고, 그리고 예전과는 다른 이런 사회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고 각박해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직접 찾아가 가지고 인사드리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 어른들 찾아가면은 이렇게 그 술 한 병씩 사 가지고 가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아니면 고기 한 근, 소고기 한 근 이러면 큰 선물이었던 게 생각이 나요, 저희 엄마도. 근데 지금은 그런 것 대신에 이렇게 영상 통화, 그렇죠. 바뀌고 카톡으로 선물 요즘 좋더라고요. 아주 막 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뭐 장례식 끝나고 그래도 카톡 선물로 뭐 커피 이런 것도 주고 막 하는 이런 것들 하는데, 절대로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물리적 친밀성은 사실은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을 보라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거리 두기나 이런 격리된 것, 누구가 이렇게 격리되고 하는 이런 이동이 아니라 변화가 많은, 이게 다른 양상으로 변화했다라고 하는 차원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핸드폰 아마 이 숏컷 이거라고 하는 거 재밌는 이런 것도 이게 그 코로나나 막 이런 때부터 만들어지면서 훨씬 많이 유튜브 이런 것들이, 그쵸, 우리한테 이렇게 되는 이런 계기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모두 이런 선택들이 이게 그 다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지의 의지를 선택을 해서 아 부인, 그냥 이렇게 있는 현실적인 사태들을 부인하는 선택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선택으로 이렇게 그 부자연스럽지만, 그 지재기 핵심 용어는 뭐냐면은 그냥 유혹에 굴복하고 알려고 하지 않는 게 훨씬 쉽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선택들을 하는데, 개중에 아주 소수인 사람들은 그냥 다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 코로나나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실제죠. 쓰나미 같은 이런 실제를 바라보면서 이게 좀 부자연스럽고 힘들기는 하는데, 이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 새로운 일상성 성이나, 그러니까 새롭게 날마다 내 생활을 구성해 나가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선택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게 인제 결론으로서 와서도 얘기하는 게 보면, 이게 바로 해겔이 말하는 화해의 개념. 그 이성의 승리 막 밝히고 질병에 대한 것들을 밝히고 증명하고 해서 이런 질병을 해법을 찾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코로나라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이 차원 안에서 인간의 존재로서 당해야 했던 아닌 것 같은 행동도 아니고, 그리고 음모라고 하는 이런 편집적인 것도 아니고, 이 행위나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비극의 차원의 한가운데로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면서 겸허히 이것들을 수용을 하면서 했었을 때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극적 차원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들이 바로 해겔이 말하는 화해이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때 비극 안에 있을 때, 이때 이 기회가 돼 가지고 새로운 삶의 형태로 발명되는 데 일상이 새로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서 '나는 이 코로나 사태를 그때 겪으면서 부인일까 편집일까 아니면 회피였을까?'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해 봤어요. 나는 약간 강박이 있었고, 편집도 쪼끔 있었고, 부인도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내가 했던 거는 뭐냐면은, 나는 그래도 아는 거를 선택은 한 거거든요. 모른 척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래도 공부하고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그 다른 이런 사회적인 거나 정치적인 거는 모르겠지만 '북클럽 안에는 해법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는 거를 선택을 해서 하여튼 그 그 멈추지 않고 해올 수 있었던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은 지금은 이렇게 규모나 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렇게 막 소소하죠? 그렇기는 한데 근데 그래도 '난 내가 선택한 거는 발명을 한 새로운 형태였다.'라고 하는 나는 그런 그 기쁨이 이 책을 읽으면서 있었어요. 그래서 교수님도 그렇게 강고하게 우리한테 경험을 시키게 하셨던 것도 그래야 바닥까지 가고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거는 최소한의 그 코로나 같은 경험이 있을 때 사회 전체나 이런 것들이 바뀔 수가 있어요. 어중간하고 좁고 쪼끔 견딜만 하는 걸로는 안 돼. 그러니 이런 거 기회를 통해 가지고 또 살펴보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되었나?' 하는 이런 눈들을 다시 가질 수 있는 것. 이런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아주 좋은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